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민경욱입니다. 소개받은 민경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광훈 목사님께서 우리 인천을 방문해서 국민혁명당 창당 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멀리서 오신 분이 제 눈에 띄는 분이 여기 이은미 TV의 이은미 우리 선생님 부부십니다. 이분이 성주에서 오셨다고요? 성주요? 예, 그 성주에서 얼마나 먼 길을 오셨습니까? 여기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경양 각지에서 이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 다음에 국민혁명당의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빼앗겼지만 아직 제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만 아니라면 다른 자리에서 지금 그 대표로 뽑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속상한 말을 많이 흉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남의 당의 잔치에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삼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한 4가지 정도로 항상 정리해주고 계시죠.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다음에 시장경제, 다음에 이 기독 입국, 다음에 한미동맹 4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의 어머니가 되는 헌법의 1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조항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북한을 다르게 만드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지금 헌법 1조와 2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고 이것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여러분 공직선거법 225조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거는 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가 있고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 투표율에 100% 찬성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그랬습니다. 225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재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6개월 만에 18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결과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지체 말고 손을 들어라. 손을 들면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판사들을 배정을 해주겠다. 그게 누굽니까? 일반 법원,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의 대법관, 미국에서는 justice, 정의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한마디를 하면 정의가 바뀌는 대법관들을 배정해 주겠다. 또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얼마나 걸리게? 6개월, 180일 안에 끝내주겠다. 짧은 시일 안에 억울한 점을 다 들어주겠다. 어느 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검토해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검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직선거법 225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생기고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선거가 있었죠. 많은 선거로 대통령이 뽑히고 국회의원이 뽑히고 최근에 들어서는 도지사, 인천시장 같은 지방자치장들도 지자체장들도 뽑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 선거가 한 번 있으면은 이번 선거 좀 이상해요 하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던가, 한 사람이 있던가, 제일 많을 때가 4명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부평갑 지역구의 정유섭 의원, 문병호 후보, 이 둘이 맞붙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었습니다. 맞붙었을 때 문병호 후보는 인권 변호사로서 여기서 많이 일을 했던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는 정유섭 의원은 뭐 해수부 공무원을 했던 분,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 투표함을 까봤더니 단 26표 차이로 자기가 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재검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재검표를 하자고 해서 2달 만에, 한 70여일 만에 다시 재검표를 했고, 그 결과는 26표가 아니고 23표 차이로 이 선거 결과에는 바뀜이 없었다. 예, 그렇게 했던 예가 20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이번 선거가 이상합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문병호 후보. 그런데 그때까지 재검표에 걸린 시간은 평균을 하면 35일, 6개월 안 180일 안에 끝내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35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제21대 총선, 지난해 4월 15일 날 치러졌던 제21대 총선에서 이번 선거가 이상합니다 라고 손을 들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무려 126명입니다. 126명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부정선거 같으니 선거표를 다시 한번 까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126명입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의, 지금 선거가 끝난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죠. 한참 지났습니다. 6개월 안에 하라고 돼 있는 225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재검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권리 225조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아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했다니까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당신 저기 앞에서 1인 시위했지 들어가진 않지 않았냐고.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봐야지. 들어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그걸 공개할 수 없었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배를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NSC 사람들을 만나서 1시간 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냐? 그래도 동맹국가인데, 동맹국가에 밉지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선거가 잘못됐다고 야당의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여서 NSC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 이렇게 하면 레짐 체인지, 정권을 바꾸는 일에 동맹국이 나서게 된다. 이런 잘못된 외교 선례를 남기는 게 두려우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찍은 사진은, 그랬더니 그 사진도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조롱이 와요. 당신은 앞에서 이거 들고 Be aware or be next, 당신들 준비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번 부정선거의 희생양은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제가 거기서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 소리친 것,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안에 들어가서 변변한 사람 만나봤느냐? 만나봤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얻어서 지금 여러분께 발표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는 6월 28일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먼 후일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것 1년 동안 시간을 줘도 그거를 재검표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길어질까봐 얘기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시고 시련을 푸는 방법도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천망회회 소위 블루,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지만 그래도 그게 성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도 빠뜨리질 않는다. 하늘에 쳐진 이 망이 있습니다. 이 채가 있어요. 채. 나쁜 것을 거르는 채가 이 온 세상에 들여져 있기 때문에 혹시 작은 죄는 그냥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여러 있습니다. The mills of the God grinds slowly but grinds very fine.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돕니다. 천천히 갈아요. 하지만 정말로 잘게 간다. 이 죄가 있는 놈들을 아주 샅샅이 갈아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자성어로 사필귀정, 그 말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 6월 28일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저 하객동 인하대학교 근처에 있는 인천 지방법원에서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재검표가 실시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모 인사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민경욱이 말한 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돼서 11년밖에 정치를 안 한 자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예, 젊은 사람, 11년 정치를 했다는 사람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이 무시무시한 세력에 의한 음모의 그 세력을 알지 못하고 부정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 컴퓨터 경학과를 나와서 다 아는데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을 일거에 거꾸로 뜨릴 수 있는 그 일이 6월 28일 날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1년 넘게 6개월에 해야 되는 것 혹은 한 달 안에 재검표하던 것을 이제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갖고 있다가 CCTV도 없는 곳에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14개월 만에 재검표를 한다고 하니 그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바꿔놓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걱정이 저한테는 없을까요? 있지요. 있죠.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한 건 딱 하나입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저는 14개월 전에 4월 15일 날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송영길이니 뭐니 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탄생했다 쓰러지고 명멸하는 동안에 무려 24년 동안 제가 있는 지역 인천 연수구 을 지역은 단 한 번도 좌파에게 국회의원석을 내주질 않았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지난 4년을 잘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4년 내내 국정감사 우수의원, 그거 당에서 주는 좋은 상입니다. 그걸 4년 내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1등 국회의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GTX 노선 끌어다 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고 이 우파의 이 초롱성에서
우파 후보는 1명이 나왔고 좌파 후보는 2명이 나왔습니다. 2명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정일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다 4년 동안 해먹고 민주당으로 옷을 바꿔 입고 나온 정일영이라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장, 그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고, 다음에 또 하나 있는 사람, 지금 동성애를 허용해야 되고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정의당의 이정미가 바로 제 지역구에 있었습니다. 그 좌파 후보 2명이 나왔어요. 여기 이 정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람 다음에는 구도다. 여기 김경재 총재님이 계시는군요. 바람 다음에는 구도다. 그거는 그 어느 누가 나와도 당선되기가 힘들다. 한쪽에 한 사람이 나오고 좌파에 2사람이 나오면 우파가 이기는 것이요, 좌파 1명이 나오고 우파에 2명이 나오면 표가 갈라져서 우파가 당선되기가 힘들다.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제가 혼자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진 사람 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끝났습니다. 10번의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한 번도 1등을 빠뜨린 적이 없었고, 이 출구조사에서도 제가 1등을 했고, 다음에 출구조사에서 이 밤 동안에 계속된 개표에서도 제가 계속 1등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까진 사전 관내 투표가 까졌을 때 제가 졌다고 했어요.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5일 날 제가 졌다고 해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출마를 한 사람이 당선과 낙선은 병가지 상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제 눈앞에 던져진 것이 0.39, 0.39, 0.39라는 숫자였습니다. 제가 얻은 표 중에 사전 선거에서 얻은 거는 2개가 있습니다.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 사전 관내 투표가 100이라고 할 때 사전 관외 투표 39였습니다. 100대 39. 이건 이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정일영이 받은 것은 100대, 그 사람도 39예요. 이거는 이상합니다. 한참 이상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옆에 있었던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의 표를 보니까 이 사람 사전 관내 투표 100, 사전 관외 투표가 이 사람도 39입니다. 이걸 놓고 박성현 교수님이라고 통계학과 교수님, 한국의 원로 교수님으로서 존경을 받는 한국 한림원의 원장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셨으면 무조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6월 28일 날 까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 마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통계가 아니라면 무조건 조작이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거기 가서 그걸 맞추고 계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그걸 만지셨겠어요? 그러니 100% 조작이란 얘기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6월 28일 재검표를 했을 때 이 세상 모두를 바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예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28일 여러분도 그 자리에 나와서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은 편한 것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겁니다. 편하게 계시려고 하면 100번 한국에서 제일 편하게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밭길을 걷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사랑, 다음에 우리 민족을 위한 사랑, 또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 또 여러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넘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민경욱 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